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인생은 실전이다입니다. 이 책은 현재 코로나로 몸과 심신이 힘든 우리에게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뜻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시간, 좋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책이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것에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일부 자기계발서들은 하나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따라 상황을 맞춰가려 하지만 이 책은 현대사회의 고민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준비한 이 5개의 질문은 책의 머릿말에 적혀있는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의 답변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읽고 나서 변화하는 과정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실패와 성공,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스토리와 가치관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잘못된 점을 깨닫고 고치기 시작하고 기존의 삶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기만 하고 읽은 내용을 현실로 반영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기 일쑤죠. 저 또한 그러한 점을 알고 지내는데 시간을 많이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실천한 내용은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존의 제 삶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새로운 변화 또한 반복 숙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지니는 것으로 성공을 가는 지름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나의 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준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에 정말 좋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목표와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간극이 존재하므로 그만큼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이 책을 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작가 신너울린의 SF 단편 소설집으로 제목은 Thanks God It's Friday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네, 저는 금요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직장인 중에 금요일과 주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책을 보자마자 땡큐 프라이데이 하면서 집어들었는데요. 비블리오 배틀 이야기를 듣자마자 와, 이 책은 꼭 소개해야지 하고 바로 생각이 난 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사라지고 매주 금요일만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방화에도 너무 좋지 않나요? 당연히 주인공도 금요일과 주말만 있는 세상을 신나게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행복했던 금요일과 주말만 있는데도 주인공은 문득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소중했던 금요일과 주말은 치열했던 월요일부터 목요일이 있었기에 찬란하고 행복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치열한 순간이 지나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걸 알게 해준 단편이라 시간이 되신다면 모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치열한 목요일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며 내일 행복하고 소중한 금요일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달해드릴 소식은 바로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취재한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차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차별을 받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받은 사람은 있지만 차별한 사람들은 모르는, 또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상처받은 사람은 있으나 상처 주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 이 말은 외국인들에게 자주 하는 칭찬인데요. 외국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비하 발언으로 벌써 나는 이미 한국인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다 되었다고, 너는 아직 한국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아직 너희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배제된 외국인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그런 배경의식으로 인해서 슬프지만 슬픈 티를 못 내고 속으로 우려했던 남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울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이 성차별적인 발언 또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아. 우리 회사는 차별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의 풍경이 달라지듯 익숙하고 편한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익숙함에 묻혀서 선량한 척 차별하고 있는 곳은 아닌지 둘러보고, 서로가 존중하고 주인이 되는 삶을 걸어가 보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소개할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빈칸을 보자마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이 책을 읽기 전 빈칸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항상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지금은 저 빈칸에 들어가야 할 이름이 타인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책 전승환 저자의 나에게 고맙다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서 소란스럽지 않게 은은한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하루.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하루 끝에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진심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자존감을 낮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탓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저는 그 습관이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겨내라고만 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해당 문구를 보고 그 당시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겨내라는 채찍질보다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괜찮아, 너가 틀린 게 아니야, 충분히 잘했어 라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힘들 때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온다면 자신의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힘든 걸 무시하고 채찍질을 하는 사람인지. 채찍질을 하고 있다면 멈추고 자신을 위로해주세요.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겁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오늘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미 넌 충분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위로의 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지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해줘야 했던 말들은 아닐까요?